김수고입니다. 2부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인데 일부 종목이 그래서 제가 너무 후하게 매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넥신, 그죠? 텔러칩스 정도만 제외하면은 전부 동그라미죠. 우정바이오, LG이노텍, 대우조선해양, 전보 등등등등등 전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죠. 자, LG 디스플레이부터 2부 종목이 현대건설까지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표시부터 먼저 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막강한 상승세죠. 그죠? 일봉은 좋은데 월봉은 아직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매매할 때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 뭐 보고 했냐. 일봉 보고 했으면은 일봉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월봉 보고 했으면 월봉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상승하는데 월봉은 하락한다. 이럴 때 어느 쪽을 따르느냐. 그럼 근본적으로 처음에 뭐 봤냐는 겁니다. 뭐 보고 내가 샀나. 뭐 보고 팔았냐. 내가 일봉에서 구름 밖으로 나올 때 이때 샀다. 그러면 월봉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주봉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봉에서 시키는 데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주봉이나 월봉에서 기준선 또는 구름 밖으로 나오는 거 보고 했다 그러면은 일봉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봉이나 월봉이 시키는 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이 주봉도 좋고 일봉도 좋고 월봉도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굳이 세 개 종목을 갖다가 같이 세 개의 또는 이 기간에 따르는 차트들이 똑같은 신호를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제각각이에요. 일봉은 좋은데 주봉은 나쁘고, 예를 들어서 일봉은 사라 그러는데 주봉은 팔라 그러고, 반면에 월봉은 사라 그러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심지어 시간봉은 팔라 그러는데 분봉은 사라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보고 하느냐? 뭡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이 뭐죠? 조강지처.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조강지처. 조강지처가 뭡니까? 그야말로, 험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두운 세절을 같이 보냈던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내가 조강지처를 일봉으로 봐서 일봉에서 구름대 넘어서는 대로 샀다 그러면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판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조강지처입니다. 일봉 보고 있으면 일봉이고 주봉 보고 있으면 주봉이라는 이야기죠. 일봉하고 주봉하고 같이 이것저것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좋아 보이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보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아니 이 사람들이 짜고 하는 건가요? 똑같은 종목 똑같은 차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 시스템 여기에다가 하나 시스템 이름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하나 시스템 이름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LG 디플이라고 쓰면 LG 디플이 차트죠.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차트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는 사라고 그랬는데 하나 시스템은 팔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RSI가 과일권이니까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하겠지. 그렇죠? 조정을 보여봤자 지가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이 근처 어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정을 보이면 즐거운 거고 조정을 안 보여도 괜찮은 거고 여전히 이 종목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큰일 났네요. 계속 동그라미네요. 좀 짜게, 좀 심각하게, 야, 이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그래 보이니까 좀 걱정입니다. 오히려.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커비드 핸들 아니냐? 커비드 핸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커비드 핸들. 마치 커비드 핸들에 목숨 걸린 사람들 같아요. 전부, 커비드 핸들 물어보는 게 우정바이오 커비드 핸들 아니냐? 동성 화인텍 커비드 핸들 아니냐, 오텍 커비드 핸들 아니냐, HDC 커비드 핸들 아니냐, 그죠? 온갖 지금 컵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종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심심할 때만 되면은 커비드 핸들 아니냐 하는데 꼭 커비드 핸들 아니면 어때요, 그죠? 커비드 핸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사실 그 커비드 핸들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두드러기는 그만하고, 자, 동성화인텍, 그럼 도대체 얘네는 커비드 핸들이냐 아니냐 볼까요?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뭐죠?
그 컵이 만들어졌고 지금 핸들을 만들고 있네요. 그럼 빡 올라가면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컵이도 핸들 지금 뭡니까? 핸들을 만들고 있는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죠? 기간이 한, 둘, 셋, 넷, 다섯, 6개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니까, 여전히, 컵이 핸들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해 보이죠.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선 순간에, 12,000원 넘기는 순간에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만은, 얘는 당연히 매수. 그죠? 컵이 핸들. 컵이 핸들 아니더라도 좀 어때요? 지금 여전히 구름 위에 있으니까 지워볼까요? 구름 위에 있고 있으니까, 기존선 살짝 무너뜨렸으니까, 우리는 컵이 핸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진 매도 정도겠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다진 매도. 그리고, 얘가 내려오면은 아마도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칙에 따르면은 밀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팔고, 일부라도 팔고, 컵이 핸들일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면은 기존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면 되죠. 더구나 아까 보여드렸듯이 컵이 핸들에서 거래량 터질 때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컵이 핸들일지 안 할지 컵이 핸들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는 거의 앞서가지고 일목균형표에서 기존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부라도 일단 다진 매도하고 기다려보자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소시오 홀딩스입니다. 똑같죠? 두 개가 쌍쌍 파트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차트가 비슷해 보이더니 동성 화인텍하고 동아소시오 홀딩스하고도 차트가 비슷하네요. 어떤 점에서 차트가 비슷합니까? 그렇죠. 기준선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기준선 무너지면은 일단은 항상 제가 즐겨 쓰는 말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이 바닥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죠? 수요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방에 일거에 몽땅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더 중요해요.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라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올리면서 리스크를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이면은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을 위주로 하느냐? 주식은 돈 벌려고 해야지. 잘못하면은 리스크에서 와장창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수익도 좋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아소시홀딩스는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진 매도부터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밑에 구름이 얇죠? 요 보이십니까? 구름 얇은데 골라서 싹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름이 물론 얘도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구름 얇으니까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팔아놓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동아화성 기준선과 절하선의 아래쪽에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렇죠. 걱정할 것도 없죠. 어쩌면 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절하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절하선보다는 기준선을 넘나들면은, 이거는 추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매도한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얘는 또 구름까지 얇으니까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내동댕이 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구름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다진 매도라도 해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KG 동부제철입니다.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려놨네요. 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떻게 움직이다가 예상하고 있죠.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을 테스트해보고 갈 거야. 그렇죠. 실제로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구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고
좀 더 내려와가지고 좀 더 조정을 보일 수 있겠고, 구름이 튼튼하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KG 동부에서 저는 현재는 뭡니까? 조정을 보일 거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조정을 보이면 구름 위에 있고 구름 기준선도 위에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가지고 있는데 안 사도 됩니다. 오케이, 갖고 계세요. 보유. 그죠? 효성 TNC 또 뭐 온갖 낙서였으니까 지우고 보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 없죠. 뭡니까? 계속 보유. 그렇죠? 뭐 꼭지에서 RSI가 이날 매도 신호가 나타나, 요날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서 밀리고 있고요. 이렇게 밀리고 있고, RSI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이버전스니까, 주가가 그 다이버전스 영향력으로 인해서 좀 왔다 갔다 밀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밀리고 있으니까, 얘가 안 밀리면, 첫째는 기준선에서 지지되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밀리면, 구름까지 올 텐데, 구름은 보다시피 이렇게 튼튼하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2.5분 다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어찌 된다고요? 그때는 타진 매도. 아까 보았던 동아화성이나 동아소시홀딩스나 동성화이텍, 동자네 어떻게 되겠죠? 동성, 동아 다 동시 계열인데, 하여간 이 세 회사의 경우처럼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밑으로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타진 매도.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 타진 매도가 아니고 기준선 위에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두고 보는 거죠. 올라갈 거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일단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아이고, 이렇게 잘못 눌렸다.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타진 매도 해야죠.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살짝 내려왔네요. 살짝 내려왔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파세요라고 해야 됩니다만은, 뭐, 하루 이틀은 기다려볼 만하죠. 그죠? 우리가, 거래하는 게,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를 요구하는 초정밀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선을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처럼 살짝 내려도 올라간다거나 약간 넘나든 거, 이런 정도는 약간의, 뭐,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하면 유도리, 그죠? 융통성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융통성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약간 지금은 살짝 건드렸으니까 아직은 좀 두고 보고 싶고요. 더구나, 현재로 봐서는 얘가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행스팬이 좀 더 내려오더라도, 이쪽에는 지지가 예상됩니다. 구름도 지지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준선 밑으로 조금만 더 밀리면, 내일 또 밀리면,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되죠. 그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건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강지처가 시키는 대로 기준선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팔아라. 동성화인텍, 동아소시오홀딩스, 동아화성 같은 경우 똑같이 내일도 밀리면 그때는 팔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많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팔고, 현재 구름도 튼튼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예상되니까 많이 밀리지 않으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 분석을 믿고 안 팔 수는 없고, 일단은 두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두고 보고 있는데, 기존선 밑으로 내일도 밀리면 그때는 팔아라. 오늘 딱 붙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본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에서 하루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2만원에서 물렸다고 하셨는데, 2만원은 이 수준이니까 뭐 그다지 크게 부담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22,000원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기준선 올라가고, 기준선은 안 무너뜨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면은 오늘이 19,200원이니까 뭐 800원이야 금방, 800원이 비싸나요? 하여간 간에 금방 곧 이렇게 회복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2만원이 매수 단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라도 타진 매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치 형제,
동성화이텍, 동아소시오홀딩스, 동아화성과 마찬가지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보유 정도로 의견을 내겠습니다만은 뭐 보수도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 기준선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매수 의견을 내도 되겠네요. 그죠? 매수. 오케이.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기말할 필요 없죠. 그죠? 뭡니까? 구름이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한참 멀었고 RSI가 아직 과열되긴 하지만 매도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계속 갈 수 있을 테니까 계속 보유. 그죠? 그러면은 그럼 언제 파나요? 내지는 이거 RSI도 거래하시면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 그게 아니고 기준선대로 거래하시고 좀 느긋하게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 정도의 의견입니다. 위쪽에 수렴이 달렸으니까 이만큼 안테나가 달렸으니까 쉽게 위로 올라가지 보고서는 약간 횡보할 공사는 좀 있어 보이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상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PSK입니다. 계속 보입니다. 그죠? PSK. 사고 싶네요. 예, 사세요. 오케이. 예, 매수. 좋습니다.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잘 보면은 급등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급등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죠? 이게 통상 뭡니까? 뭐 계단식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패턴으로 본다면 플랫 내지는 페넌트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깃발이 나타나고 깃대가 나타나고 플랫 깃폭이 만들어지는 거 대신 블랙 깃대가 만들어지고 또 깃폭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깃대가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는 거 뭐 아직까지 RSI 아직 멀었죠.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뭐 당연히 찬성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두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금호산업만 말씀드릴게요. 물렸다라고 하셨는데요. 금호산업이든 뭐든 간에 되게 이게 급등한 종목들 지난번에 내내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급등하다가 제일 꼭대기에 길다란 짱대 음설이 나타나고서 꽉 삐짐이 흐르면서 통상 여기서 이제 개미털기라 그러죠. 이때까지 끌고 왔던 뭐 기관이든 외군이든 작전 세력이든 간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식을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주식을 일거에 팔고 나면서 주가가 길다란 음선을 나타내고 이 물량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사죠. 올라갈 줄 알고 조정을 보이면 싸다고 생각하고 완전 물린 거죠. 밀립니다. 다시 한번 일단 주도 세력이 바뀌었으니까 이 물량을 얻어갔던 세력이 본전차를 넣고 으이샤 해서 밀어 올립니다. 근데 이게 항상 대개 이 근처에서 이 매물 때문에 위에 안테나가 또 걸리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쭉 밀리고 다시 저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는 기준선을 점처럼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니까 이쪽에 구름이 매우 얇아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기준선도 다시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이 과거에 허다한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물렸다라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은 매도부터 해놓는 것이 뭡니까? 접경인데 아직까지는 구름 밖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매도 중에서도 뭡니까? 타진 매도 정도인데 위에서 동성화인텍이나 동아소시오홀딩스의 타진 매도의 경우는 이 경우는 혹시나 해서의 타진 매도입니다만은 그죠? 반면에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가 아니고 이거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물량을 앞에서 물량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화인텍을 20% 30% 한다면 금호산업은 보유 물량의 40% 50% 정도를 팔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름이 또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 재수가 좋으면 이래 안 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구름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구름 밑에서는 있는 물량을 다 틀어야 되겠죠. 나머지 물량. 지금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이 내려갈 가능성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부라도 팔자라는 의견인데, 가능성이 이쪽이 좀 더 커 보이니까 좀 많은 물량을 팔아야 된다. 그건 많은 비중을 팔자는 의견입니다. 그죠? 자, NC소프트입니다. 괜찮지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보는 거죠? 뭐, 보면 되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프행 캔들 위에 있고, 다 좋죠. 뭐, 살짝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네요.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고점 만들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내렸으니까 두 개의 뭐 이중천정 정도 되니까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 기준선 정도, 또는 그 밑으로 내면 구름이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팔고, 구름은 얇으니까 일부 팔아라.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아까 했던 동자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일부 팔아라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는 혹시나 하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재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제가 그려놨네요.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싶은데, 혹시나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팔자는 거죠. 장원테크는 이거 아까 뭡니까? 금호산업. 예? 금호산업의 그림을 보시면, 금호산업 급등했죠. 그죠? 내려오죠. 으쌰으쌰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구름이 되게 얇잖아요. 그죠?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되게 구름이 얇아요. 이렇게 섭니다. 소위 아래 위로 길다란 이게 세로죠. 세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구름이 얇은 이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되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세력들이 손바뀜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더 올립니다. 근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역시 으쌰 올리다가 와장창 자장간 매물 두드려 맞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고는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름 밖으로 순식간에 내려오게 되죠. 보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어찌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위에 이제 요만큼 수렴이 달려 있고요. 그죠? 아래 사이드 거의 바닥권이니까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반등 정도이지 추세가 아예 이쪽으로 상승세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반등하면 잘하면 전환선 기준선 근처 한 2,000원 언저리, 2,100원 언저리 이런 정도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등한다면. 그래서 뭐 일단은 반등해도 매도, 반등하지 않아도 매도 의견입니다. 그렇죠. 구름 밑이니까 종목은 반등하면은 좋겠고, 반등하지 않더라도 매도하고 빨리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구름을 돌파할 때 뭐 샀다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현대건설을 분석할 때 이때쯤 분석해 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나가면, 구름 받고 나가면 여기서 지지를 받겠다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놨네요. 그죠? 이만큼 지지 받을 거다. 근데 실제로 나갔다가 지지 받고는, 그러고는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 그랬죠. 실제로 이렇게 됐죠.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싹 나올 때, 또는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할 때, 그때가 우리로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물론 그 전에 기준선을 위로 올라갔을 때, 어때? 기준선이 구름 밑에 있지만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가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긴가민가 얘가 과연 구름 위로 올라갈까 말까 혹시 모르니까 일부 샀다가 구름으로 넘어서면은 더 많이 살 거라고 후회하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면 되죠. 그죠? 본격적으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건설은 이미 여기서 다 매수를 끝내야 되는데, 질문하신 분은 이때 못 샀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못 샀다. 지나가 보니까 한참 왔는데, 2주 와서 보니까 왜 안 샀을까 했는데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으니 조정을 보이면 살까요?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조정을 보이면 살까요? 예, 조정을 보이면 사죠. 뭐 지금도 뭐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봤자 어디겠습니까? 기준선 전환선 근처에 정도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싶고요. 뭐 계속 이렇게 혹시 이 경우에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름 위에서 산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산다는 측면 같으면, 꼭 기준선 연대하지 않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계속 산다는 측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죠. 자, 역시 아무래도 장이 좋으니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구름 위로 훨훨 날아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NC소프트 구름 위로 홀홀 날아가고 있고요. PSK 구름 위로 홀홀 날아가고 있죠. 구름이 나갔다가 테스트하고 나갔다가 테스트하면서 홀홀 날아간 종목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보령제약 어디 갔죠? 보령제약 똑같죠? 구름 위로 고개 싹 낼 때 여기서 샀으면 끝내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전환선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타진 매수. 종목 연구 보시는 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아니더라도 잘 보면은, 내가 언제쯤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름 위로 올라갈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긴 한데, 좀 높으니까, 그거보다 좀 싸게 사고 싶어. 그렇다고 바닥이 어딘지 몰라. 언제 삽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타진 매수라도 일단 던져놓고, 잽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추가로 사면은 결과가 아주 좋죠. 그죠? 자, 2부에도 괜찮은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